안녕하세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만사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임신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그 시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 공부를 잘하던 신우가 있었는데, 대학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신우와 시모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기숙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숙사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나와 살면 적적하시겠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결제해 줄게요. 언니, 제가 왜 기숙사 가요? 바로 30분 거리에 오빠 집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기숙사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짐 싣고 갈 거니까 그 작은 방 있죠? 거기 쓸 거니 언니 청소 좀 해둬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있어요? 없으면 책상이랑 수납장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적당한 걸로 살 테니까. 그래, 오빠 집이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니? 오빠 집이 훨씬 편하지. 너희 어차피 방도 많이 남잖아. 옷 담아뒀던 방 있지? 거기 좀 정리하고 남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책상이랑 수납장은 너희가 좀 마련을 해줘. 일찍 올라가서 그 동네 적응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짐 정리하려고. 짐 정리하고 며칠 좀 지내면 되겠다. 맞아. 엄마가 좀 며칠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언니도 엄마 오면 이것저것 밥도 잘해 먹고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던데. 이번 기회에 언니도 엄마한테 좀 배워요.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아침밥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굳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오빠는 그냥 기숙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오빠 덕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신우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받아준 적 없다면서 바로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신우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신우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우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면서 미역국을 끓였고 전 그날 쉬는 날이라 아침에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가씨, 학교 갈 거죠? 미역국에 밥 좀 먹고 가요. 아침에 오빠가 끓여놓고 갔나 봐요. 몸 따뜻하게 미역국 조금이라도 들고 가요. 저녁에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서 먹어요. 괜찮죠? 아니 언니, 저 오늘 시험인 거 몰라요? 어떻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언니 생일이라고 해도
시험 볼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는 거야? 언니가 저 시험 잘못 보면 책임질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이 시험 기간이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아우, 네? 아, 아가씨,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데워서 줄까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죠. 어제 아가씨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시험 기간인데 논다고 비꼬는 거예요? 아, 참. 언니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이고 능력이라고요.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요.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까칠하게 말을 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세상 애교 있는 동생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과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우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래를 구분하는 통도 다 나눠 놓았지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실수로 섞인 신우 옷을 잘못 빨래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옷 세탁한 거 언니예요? 아니, 옷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빼놓아야지. 어떻게 그냥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아,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그거 입으려고 했던 건데. 아,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모르면 세탁을 하지 말던가. 어머, 아가씨 옷 섞여 들어갔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해서 넣었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나왔는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언니.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빨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지났는데 빨래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빠 옷도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옷도 옷이지만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빨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언니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야죠. 아가씨,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살림 담당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아가씨 옷 앞으로 제가 세탁 안 할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세탁하세요.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소화됐고 그날 저녁에 웬일로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 착한 동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신우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언니, 오늘 옷 망가져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구분 잘해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가 예전에 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라서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라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옷 망가졌어? 아유, 잘 놓지 그랬어.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잘 구분해서 놓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세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지금 일 다니고 있잖아. 낮에 시간 없어서 퇴근하자마자 몰아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언니가 많이 신경 써줬는데 이제는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언니가 나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나도 그거 알지. 언니,
세탁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기니까 제가 할게요. 천사 같던 신우의 모습은 남편 앞에서만 해당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선 신우는 항상 까칠하고 예민한 신우일 뿐이었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신우가 어떻게 시모에게 말을 하는지 가끔씩 시모가 저에게 해오던 전화였는데 집에 있었던 얘기를 신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 남이 옷 망가뜨렸다며? 그러게 빨래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살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어떻게 잘 챙겨주질 않아? 애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말하겠니? 빨래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그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 색깔만 구분해 놓고 빨래하면 안 되는 걸 통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놓아버리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일일이 신우 챙기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기숙사? 너는 그 어린 동생을 혼자 기숙사에 놓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빨래나 청소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너는 네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 동생 아니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항상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하고 그래서요.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 됐어.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남처럼 구니?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맞춰주질 못할 망정? 어쨌든 너희도 친해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챙겨.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시모는 매번 저에게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고 신우를 잘 챙기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보면 그럴 때마다 신우와 시모는 제가 마치 착각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그 후에는 더욱 저를 괴롭히고 나쁘게 구니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집안 가전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 있던 밥솥이랑 청소기랑 다 어디 갔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 작은 가전제품들은 싹 다 사라졌어.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만 이렇게 싹 사라졌지? 여보, 집에 낮에 왔었어? 어? 당신이 남이한테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데. 당신이 밥솥이며 청소기며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굳이 왜 새로 사냐면서 어차피 우리 이사 가면서 다 새로 사려고 했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난 엄마랑 남이가 둘 다 그렇게 말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아니야? 뭐?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 밥솥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사가 다음 달인데 당장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번에 당신이 가전제품 좀 사라고 돈 챙겨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따로 안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가전제품은 알아서 새 걸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돈 당신이 어머님 댁 에어컨 바꾸는데 쓰라고 했다며. 뭐야? 당신 그럼 그 돈 엄마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엄마랑 동생이 또 중간에서 말 바꿨나 보다.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 회사에서 바쁘니까 전화 안 해봤는데 확인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시모는 서로 말을 맞춰 속일 때도 많아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결혼 5년차가 지나면서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을 해도 초기에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알고선 신우와 시모 모두 말이 많았죠. 아유,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쩌니?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임신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가, 너도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랬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덜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니? 나중에 다시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오빠 혼자 고생하겠네. 언니, 저도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신 안 된다고 일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쉽게 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냥 나는 언니 커리어도 있고, 나중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이야 요즘은 불임병원도 잘 되어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은 임신에 좀 더 집중하려고. 와이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니 같이 일하는 거지 뭐. 조기 유산이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말이야. 아들 혼자서 돈 버는 게 어디 쉽니? 요즘 보니 전업주부인데 낮에는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남편 올 때 돼서야 살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던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살림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잘만 임신하고 애도 잘만 키우더구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죠. 남편에게는 초기 임신하여 입덧하는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오셔서는 입덧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입덧한다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기운만 더 빠지지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 사골이랑 반찬들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서 해줘라. 재료는 사다 놓았거든. 나 요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정리하고 있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입덧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어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는데 며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머리 하시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자꾸 입덧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정신력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게 어디 있니?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허구한 날 입덧한다면서 누워만 있는 와이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올 때만큼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앞으로도 임신했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입덧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음식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오늘은 집으로 가주세요.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든 날 시모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더니 시모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남편은 시모의 하소연을 듣고선 놀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입덧이 심해 예민해졌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입덧하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아이가 견디지 못했는지 떠나고 말았어요. 임신 초기였고 흔한 일이라며 병원에선 말을 했지만 전 너무나 힘들었고 우울했어요. 그날 후로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그 후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상아리가 애를 좀 봐주는 건 어떠니? 너희 임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보면서 임신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보는 건 어때? 당장 일을 할 것도 아니니까 한 1년 정도만 좀 봐줘. 남이가 알아서 두둑하게 잘 챙겨줄 거야. 사실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가족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제가 언니가 봐주기만 하면 나는 연봉 3천 맞춰주고 명절마다 보너스 100까지 쏠게요. 아이도 순한 편이라 까탈스럽지 않을 거고 언니도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나중에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가 봐준다고 하면 나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와이프 아직 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도우미 고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면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나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애를 보니? 지금 팔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네 와이프가 몸은 좀 더 건강하고 나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 젊은 애들이랑 나랑 어디 비교가 되겠니? 그냥 낮에 잠깐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경험 쌓는 걸로 치고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어? 우리 옆집에 딸도 보니까 조카들 봐주다가 아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게 또 기운이 있나 보더라고. 시모와 신우는 계속해서 저에게 아이를 봐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고심 끝에 1년 정도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고 순했는데 잠도 잘 자고 거기다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서 울음도 길지 않았죠. 착하고 순한 조카 덕분에 육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시모와 신우였어요.
아이를 볼 때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먹는 건 다 유기농에 식단도 다 짜서 보내주었죠. 조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를 산책하다 딸기를 사주고 찍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딸기 어디서 샀어요? 설마 동네 그 과일 가게에서 그냥 사서 먹인 거 아니죠?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이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과일 사야 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다 보내줬잖아요. 애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근데 이거 딸기 괜찮아요. 엄청 달고 유빈이도 너무 잘 먹었어요. 유기농 과일 파는 곳에서 딸기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유빈이랑 산책 가다 보니까 딸기가 보이길래 사준 거예요. 유빈이도 잘 먹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었어요. 여기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유기농이라고 한 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약은 먹으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거 몰라요? 애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한 달을 정말 꾹 참고 조카를 봐줬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았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월말에 통장을 찍어보니 꼴랑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일에 신우집에 찾아가서 말하니 아이를 보고 있었던 시모가 같이 나와 빈정댔죠. 아가씨, 통장 이제 확인했는데 30만 원 들어온 게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만 원은 아니죠. 지금까지 유기농 과일 먹여라 어째라 하면서 다 제 돈으로 쓰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3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 봐준값 다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과일산 비용이랑 수고비는 제대로 정산해서 넣어주세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어떻게 아이 몸값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개업했는데 그 정도 돈 아까워서 안 주는 거겠니? 네가 애초에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애를 본다는 게 웃긴 거 아니니? 네가 지금까지 애 보는 일을 업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진짠 줄 알았니? 그니까 내 말이. 언니, 지금까지 아이 한 번 봐줘본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웃긴다. 언니 우리 애 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는데도 꾹 참았거든요? 그거 다 따지면 언니가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더 하는 거 보고 돈 줄게요. 네? 저 앞으로 못 볼 것 같네요. 유빈이 어머님이 보시던지 아가씨가 알아서 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 봐준 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정으로 조카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심해부가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아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와이프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해서 저도 아이 좀 더 클 때까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아이가 아주머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월급을 제가 드리고 당분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오시는 분들마다 하루도 못 가서 다 그만두셔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제? 와이프 연 3천 받고 아이 봐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드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 받고 조카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차피 일 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봐줄 사람 없으니까 겸사겸사 아이 봐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월급은 무슨 소리고, 설마 남이가 돈 안 줬어? 아, 사실은 원래 3천만 원 연봉으로 받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30만 원 넣어줬더라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신우 매번 아이 과일은 정해진 곳에서 유기농만 사야 하고 식단도 정해진 방법으로 요리해서 만들어줘야 하고 놀이터도 항상 가던 곳에서만 가야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나도 못 봐주겠다고 한 거야. 뭐? 고작 30만 원? 아니 그 집에서 쓴 돈만 해도 100은 훌쩍 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제, 지금 이 사실 알았어? 어떻게 한 달 내내 와이프 좀 빌려놓고선 30만 원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 미안해. 내가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육아를 다 맡기고 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달까지는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았었는데, 아주머님 오시고서는 왜 줄어들었을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선 시댁을 뒤엎으러 찾아갔죠.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매부며 시아버지까지 모두 분노를 하셨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신우와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놓았는데 지금 애를 망치고 있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언니 진짜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가족끼리 아이 봐주는 것도 다 돈으로 치나 봐요.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닌 말을 하고 다녀서 그렇죠. 제가 언제 조카 보면서 유산한 거 생각나서 마음 아프니까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하고서 그만뒀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니? 네가 가서 얼른 자각한 거라고 말해. 지금 네 신우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남자들만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선 네가 지금 조용한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었던 건 알고 있니? 그래요? 그러면 저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유산했을 때 어머님이며 신우며 했던 얘기들 다 얘기할 테니까 시 매부도 부르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남편도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지금 바로 다 부르세요. 제가 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와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그동안 아이를 낳고 정말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아이한테 쓰는 돈이라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서는 온통 자기 꾸미는 데에만 썼던 거였죠. 저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유기농 과일을 한번 사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이고이 먹을 거 하나 다 살펴보며 먹이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매부는 제 말을 듣고선 그동안 지출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 돈은 시모에게도 많이 들어가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분노했고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했어요. 사실 신우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 돈으로 계약을 해줬는데 다 무산되게 되었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날아가게 되자 신우와 시모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요. 스트레스는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디 풀 것도 없고 제가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고 다들 너만 챙기잖니. 우리도 있는데 너만 챙겨서 우리가 질투를 했나 보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도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으면서 친해지는 거니? 너도 이제 마음을 풀거라.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서는 미안하다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풀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본인들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과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 아가씨 괴롭힘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수십 번 떠나보내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견딘 건데 다시 또 견디라고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남이 이제 개업 못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낳고 하느라 경력 단절에 일도 많이 안 해봐서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 경력 단절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척 하더니 딸 경력 단절은 걱정 안 하셨나 봐요. 결혼하면서 내내 일하지도 않고 아이 낳고서도 일한 적 한 번 없고 그거 저한테 걱정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일들 다 되돌려 받으시네요. 전 사건 풀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풀어보세요. 신우이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그만뒀고 아이 낳고 나서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곳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일을 했을 때도 능력이 좋지 않아 사건을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겨우겨우 시댁 도움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사과를 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걸 받아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신우와 시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동안 어머님과의 사이가 별거 수준으로 대면대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막달까지 왔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네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려고요. 제 사연 어떠신가요?
드라마에서만 나을 만한 일 아닌가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현장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 형님이 4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내에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던 형님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병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형님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형님의 아이를 제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이런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잠깐 같이 외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를 애봐주는 보모 아줌마처럼 여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페에 들어가실 때 고민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제가 편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야. 그리고 동서가 내 아이 돌봐준 지 4년이고, 나보다 동서가 우리 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워낙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마트 직원분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한가해서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모 아줌마라고 하면서 종 다루듯 행동하는 말투와 지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님이 워낙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저는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형님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제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동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돈을 좀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계좌번호 불러주면 매달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서로 알아온 지 10년이라서 약간 편하게 대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모로 취급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치게 심해질 정도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 힘들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애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요즘엔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도 못하니? 저 지금 진지해요. 형님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뱉은 말이겠지만 저는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평소에도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형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찾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서 주말에 형님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애들 한창 예민한 시기고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막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 동서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애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봐줄 여건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던 상황이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답답했었어요. 결국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퇴근할 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통화를 연결한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가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나와서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형님이 의사 동료와 걸어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서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동료 의사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형님이 의사 동료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는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는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동서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아. 자기가 애 봐준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내 앞에 있던 물컵을 그 면상에 뿌려버리고 싶었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 대 지어박는 건데 초등학교만 입학해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한꺼번에 터트릴 거야. 집에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일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기 고생하는데 돈 한 푼 안 줬다고 이제 지가 좀 열나는 거지. 너도 저번에 인사했었지? 얼굴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 아, 그러게. 얼굴에 심술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너 몰래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이한테 풀면 어떡해? 요즘 그런 일들 정말 많잖아. 가뜩이나 자기 자식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돌봐주겠어? 그냥 집에
돌봄이 한 분 드리면 어때? 아휴, 해꾸지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그리고 내가 왜 돌보미를 집으로 안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비싼 금품들도 많이 있고 남이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거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애 봐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기 딴엔 기분이 나빴다고 더는 애를 안 봐주겠다며 다시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도 같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돼. 가뜩이나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동서까지 설치니 아주 죽을 맛이야. 솔직히 돈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꼴랑 아이 몇 시간 봐주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지 애들 보면서 설렁설렁 보는 것 같던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 준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을 테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뻔 했었습니다. 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는데 형님은 정말 저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퇴근한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형님이 대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게 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남편은 주말에 시댁에 모였을 때 뒤늦게 온 형님한테 아이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이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막 아버님 댁에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부터 해줘야죠. 형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서를 왜 깎아내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못한 적 있었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해줬어도 동서네 가족들 병원 오면 진료 다 봐주고 고마운 마음에 건강식품도 챙겨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해.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진 형님과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자 붉어진 얼굴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저를 험담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동안 작은 애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남들 귀에까지 들어갔겠어. 애는 앞으로 네가 봐라. 지금까지 도와준 걸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서운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로 동수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동료랑 대화하면서 속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한 말에 민감해진 거고 그게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요. 동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서로가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처신을 잘했어야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형님 대신 육아했고 제 딸처럼 보살펴 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저를 험담하고 욕밖에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아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밖에 있을 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은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비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남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사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 온 가족이 형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에 결국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나 올 것 같다며 아이를 돌봐주던 돌보미 아줌마가 건강상 문제로 그날 나오지 않았다며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아이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만 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맡겼고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오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별일 없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출발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안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식탁 위로 올라가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려 힘겹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도착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했고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란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제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님한테 뺨을 맞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머리채까지 잡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풀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치료실에서 나온 간호사의 한마디에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이의 몸에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들었을 때 식탁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졌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이 출혈이 아이의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였어요.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였죠. 조금도 다친 곳이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하면서 치료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 났어? 진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자리에나 앉아있어. 병자들 주제에 어디서 의사인 나를 노려보는 거야? 내 자식이 다칠 뻔했다고. 아휴,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 다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의사야?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진료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 그쪽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왔는데 나린이가 크게 다쳤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치료 중이야? 내가 직접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의 봐주는 보모 아줌마지. 다행히 나린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대.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병원장이 병원의 상주에 있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교통 정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 환자들 다 내보내줘.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한다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자 주제에 의사인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저는 형님과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실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더러워진 제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면서 발을 급하게 뺐는데 병원장이 저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고소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미 CCTV에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찍혀 있는데 고소 취하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피해를 본 건 저라고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얼굴 붉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가 애를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애만 똑바로 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놀랐겠어? 당연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상황 정리를 하려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괜히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치료실에서 크게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했던 형님은 병원장의 한마디에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간호사가 치료실에 들어와 아이가 너무 보챈다면서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향한 곳은 형님도 저도 아닌 병원장 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장은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를 형님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원장에게 안아달라며 손짓을 하면서 아빠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려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병원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잘해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 나리나,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얘가 왜 오늘따라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병원장님한테 떨어지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빠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따가 영상 통화해 줄 테니까 이제 병원장님 그만 붙잡고 엄마한테 와.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애가 가기 싫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애가 좋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고소 진행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누가 봐도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말까지 더듬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그이 놔두고 정신 나갔니? 무슨 바람이야? 내 인생에 바람은 절대 없다고. 동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만해. 어차피 한번 의심 사게 된 거 뒷조사하면 이미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 맞잖아. 나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몰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저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계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나린이 떳떳하게 키우고 싶네요.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테니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 두 가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갈라설 테니까 동서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괜히 이 문제로 인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할 때 내가 그때 정리할게. 동서도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로 결국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할 거고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죠. 저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아이를 4년 동안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고소 진행할 거니 각오 단단히들 하세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에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손목을 잡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고 형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 걸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치료실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형님한테 사정없이 휘둘렀고 미안하다면서 주저앉은 형님은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바로 가족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게 될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취해 형님이 바람을 피웠고 늦둥이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그동안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이를 4년 동안 대신 맡아준 값으로 3억의 보상금을 건네주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제가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의 돈은 차후에 생각해 보려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곤 하지만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3억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셋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있네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직에 이사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는다며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축하를 받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의 자존감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와 남편이랍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한때는 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검사였고 저는 대기업 사원이었죠.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가 그렇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와?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급여도 안 맞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겠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보니? 고작 회사 따위나 다니면서 검사 남편을 생각해? 절대로 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봐. 솔직히 우리 집에 수인의 집이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 수인의 집에서 집이며 뭐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집 한 채 하기도 어렵잖아.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꿔. 그리고 수희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 아이고, 정남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었잖아. 저 덜 떨어지는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다 망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그 착한 아들이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꼴만 보더라도 내가 너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우리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머님, 저 정남씨랑 잘 살게요. 정남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정남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노력할게요. 어머님, 너무 저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절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를 지켜봐야 하는 거니? 애당초 검사한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정남이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앤지 네가 알아? 너희 집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니네 집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결혼하고는 남편 피 빨아먹을 텐데 너같이 능력 없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죽어도 안 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도 그만두겠다며 나섰고 시모는 백기를 드셨어요. 결혼식 내내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오늘 정남이 아침은 뭘 챙겨줬니? 저번에 네가 보낸 사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안 되겠더라. 아침에는 그래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지. 겨우 계란말이에서 먹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반찬은 전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먹여야 맛있지. 주부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새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새밥 먹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님. 반찬은 전날 자기 전에 재료만 손질해 두는 거라 아침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니까 뭘 잘 챙겨서 먹인다는 거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노력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져?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늘 부족해도 아들 먹이는 밥은 내가 어떻게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썼다고. 엄마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좀 더 노력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렴. 어머님, 사진은 좀 제가 그냥 매일 어떻게 먹었는지 통화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 저도 너무 부담이라서요. 어머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준 걸로는 모자란다는 거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나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애 데려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시모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바로 저에게 헤어지라며 화를 내셨죠. 그럴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모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없을 정도로 시모는 아들만 보고선 사셨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라며 남편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선 제 개인적인 일은 정말 술술 잘 풀렸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그 덕에 승진도 빠르게 됐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가 바로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정남이한테 들었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는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냐? 우리 정남이가 워낙 주변에 빛이 돼줄 사람이라고는 내가 들었지만 역시나 너도 우리 정남이 덕을 보는구나. 너 이거 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알지? 항상 남편 위해주고 받들고 살아. 정남이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 잘 풀렸겠니? 다 정남이 덕이지. 어머님,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남편도 알아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남편 이번에 중요한 일 맡아서 하게 된 거. 이거 잘 되면 앞으로 탄탄대로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남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애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넌 하여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네 남편 덕이니까 고마워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고마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한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이루어낸 성과였지만 시모는 잘 되는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면서 말하셨죠. 남편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거라며 절 탓하셨어요. 제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승진했다며 입방정을 떨어 그랬다고 절 혼내셨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항상 좋은 일은 남편 덕, 나쁜 일은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높았는데 남편도 검사라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도 없어 둘이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지만 늘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시댁이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더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생활비 입금한 게 100만 원이 적던데 뭐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저번 달에는 당신 여기저기 쓸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달도 100만 원 적게 들어왔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들어오니 물어보는 거야. 별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렸나 하고. 아휴, 그냥 좀 썼어.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더 넣을게. 이번 달에 엄마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라고 더 드렸어. 당신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해? 어차피 당신이 넣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좀 안 넣었다고 뭐 얼마나 지장 있다고 그래? 당신 진짜 엄마 말처럼 내 돈 가지고 살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일이라도 그만두려고?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 쉴 거라고 말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선 나보고 일 안 할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긴 했어야지.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당신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갖고 하면 당신 일 중단할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여자보다 남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게 더 많은데 고작 몇 달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더 썼을 때 물어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실망을 하곤 했죠. 남편은 시댁에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 오히려 친정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남편이 불편할까 싶어 친정 행사가 있어도 한 번을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사소한 일도 꼭 며느리가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검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이 있었지만 시모는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정남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더니만 어떻게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평생 나쁜 짓이라곤 모르던 애가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옆에서 착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해서는 저랑 전혀 얘기를 안 나누니까 저도 남편이 그런 짓 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 진짜 다 포기하고 나왔대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착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우리의 잘못 이끄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갔겠니? 네가 옆에서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넘어간 거지. 이래서 내가 너 결혼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애초에 네 인상부터가 별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날벼락이에요. 남편이 벌어놓은 일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저한테 제 탓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하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모는 그 후로도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 싶으셨는지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출근하면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남편 밥을 챙기셨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서는 절 구박하시곤 했어요.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을 하니까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밖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너는 살림을 하는 게 네 일인데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림하면서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 저 남편 구박 안 해요. 남편이 지금 많이 심란해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은 아직 어머님 성에 차진 않더라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방에만 있는 것보다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도 계속 밥 챙겨주시려고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와라 하시고 밖에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애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 그런 애한테 밖에 나가라니 어쩌라느니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너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남편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했던 시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마치 남편 피를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 저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생활비 보내준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이제는 네가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그 보답 나한테 해야지. 네? 어머님, 남편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느라고 저희 공동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그 돈마저 없어지니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아껴야 해서 남편이 드린 만큼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남편한테 받으신 생활비 있으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조금? 예. 너는 그래도 검사 남편 만나가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 덕 본 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 보답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친정에 생활비 드릴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부모님이라고 입 바른 말만 잘도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말이 이렇게나 달라지니? 전 친정에 드리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껏 친정의 명절이라고 드린 용돈도 없고, 애초에 부모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제가 남편 피 뽑아먹고 살고 친정에 돈 꿍쳐놓는다고 하셨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 잘난 아들 채간 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검사 아내로서 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보답 이제는 나한테 해야 맞지 않겠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 키워준 보답을 나한테 좀 해보렴. 그래, 내가 너 우리 아들만큼 벌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보내야지. 계좌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반을 보내렴. 시모는 당당하게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처음엔 저도 시모가 벌이가 없으시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의 태도를 보고 속 편하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우울해하기도 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행사가 있던 날 부모님께서 남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서방, 저번에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김서방이랑 서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김서방 그동안 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봐줘서 고맙고,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차려보는 건 어떤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그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검사직 내려놓으면서 수습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지금 당장 차릴 수 있진 않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얼른 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직은 마음이 제가 잘 잡히지 않은지 생각만 많아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런가? 나도 자네 얼굴 이렇게 보니 좋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자리가 딱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네. 다음 주에 낚시 가면서 한번 천천히 보는 건 어떤가? 구경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제 일만 신경 쓰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네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할게요. 몇 주 동안 남편은 친정아빠와 낚시도 다니면서 마음 정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잘 못했고 심지어 남편은 검사였다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소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차츰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아빠는 곁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했어요. 전 그런 친정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난 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건 어떠냐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상황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건 어때? 그동안 아빠도 바쁘셔가지고 길게 여행은 못 갔다 오셨다는데 엄마랑 같이 짧게라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비행기 표만이라도 해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당신도 아빠 도움 많이 받았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무슨 얼마나 도움을 주셨다고? 장인어른이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어떻게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 그리고 비행기 표가 한두 푼이야? 지금 내가 잘 풀렸다고 바로 내 돈 쓰려고 하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보답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저번 달부터 시댁에는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던데 내가 매달 우리 집 챙겨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 이번에만 해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기지 안 챙기겠어?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찾았다지만 조금 시간은 더 둬야지.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 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급한 엄마 챙겨드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장인어른은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다시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은 점점 더 잘 풀려 TV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수입 또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수익이 증가하니 남편은 가정이 소홀해졌고 시모는 갑자기 날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셨죠.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냉정하지 못해서 널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제는 아들도 너 싫단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한테는 과분한 남편 아니니? 검사의 남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까지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지.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내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파서 다 망쳐버린 걸 저랑 친정에서 끌어다가 살려놓았더니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머님, 저한테 가분한 게 아니라요. 정남 씨한테 저희가 가분한 거죠. 착각도 자유구나. 누가 평범한 회사원이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더 가분하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아깝지. 네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작 한낱 회사원에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처럼 잘 나가는 애였으면 검사에서 끝나도 다시 변호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착각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네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미련 없고 더 이상 애정도 없거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길게 끌지 말죠. 아참,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인데 찰거머리처럼 또 붙는 건 아니시죠? 제 말에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고선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무슨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 건물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절대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남편에게 전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들, 부당 대우를 했던 언행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이가 정리된 후에도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내 전화를 전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용 증명만 보내셔서 말이야. 보니까 그동안 무단 점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청구까지 하셨던데, 당신이 좀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한낱 회사원한테 물어? 당신 사무실 잘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돈 다 니네 엄마가 관리했잖아. 거기 가서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전화 잘못했니? 아니, 사실 엄마가 돈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나 봐. 우리 엄마 알지?
뭐 하나 꽂히면 앞뒤도 안 보고 들이대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셨는지 뭔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날리셨대.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데 어떡해. 일단은 사무실은 내가 조만간 빨리 정리할게. 그럴 테니까 비용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참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난 모르겠고, 알아서들 해결해. 내가 왜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분한 사람이라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 이상 시간 줄 생각 없고,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니 법대로 하시던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미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작게 열었지만, 솔직히 그동안 잘 되던 것도 거의 친정아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도 잘 되진 못했어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소식으로는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는지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 잘 지내고 있는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솔직히 이혼을 정말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상하고 힘들던지. 이제라도 다시 너희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맘 맞는 며느리 들여서 힘들었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속상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잘난 아들이 또 생활비를 안 주던가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아줌마랑 저랑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가, 냉정하게 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한 게 있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타오. 후회요? 아, 그렇죠. 저도 후회하고 있죠.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1년이라도 제 젊음을 낭비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아줌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따위 전화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고 돈이라도 버세요. 당신 아들 사무실 파리만 날린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1월 전화할 시간 있으면 나라만 밖에서 돈이라도 벌겠네.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갰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고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온 듯 했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일도 잘 풀려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있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지금은 절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는 인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기운과 사랑이 닿기를 바랄게요.